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이 금명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오늘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르면 오늘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 발언도 있긴 했는데 일단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어요.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디 도망가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도망가지는 않았더라도 뭐 증인 입막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거 조작도 할 수 있는 등 증거 인멸을 할 수가 있다는 좀 생각도 들고 저희가 좀 의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참 사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핵심 증인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런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점에 대해서 검찰이나 이제 여당에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뭐 이재명 당대표는 내가 뭐 어디 도망가냐? 나 검찰 나오라면 나갔잖아. 그래서 나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했잖아. 그런데 검찰은 또 얘기가 달라요. 아니, 나와가지고 그냥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서면 진술서 쓱 내놓고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액션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대장동 사건하고 성남FC 이 사건을 좀 병합을 해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해서 영장 청구할 것 같고요. 또한 그것이 좀 지나면은 또 백현동 사건 가지고도 영장 청구하고 또 그것이 지나면은 쌍방울 뭐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도 영장 청구하고 줄줄이 영장 청구는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민주당에선 그래도 어쨌든 영장 청구 사유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분명한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제시하는 것은 결국은 들었대더라라는 건데 그 말을 한 김한배 씨는 그런 말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인 것이 법적인 책임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구속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국민적 판단을 줄 수 있게끔 검찰이 제시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야당은 범죄 집단이다라고 몰아가는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금 대야 투쟁을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검찰과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죠.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에너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얘기해야 되는 판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화 파트너가 아니에요. 범죄 집단이지.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영장 청구는 당신과는 대화 안 해라는 선언이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그게 통과될까요?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야당을 최대한 그 도덕성을 떨어뜨려서 다음번 총선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좀 선점하기 위한 이런 과정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소장님.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고 해서 바로 체포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법원에서 제3자적인 기관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거기서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거는 뭐 구속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아라고 법원에서 판단 내리게 되면 여러 가지 면죄부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검찰은요 저한테 정치 보복하고 있어요. 계속 그거를 그냥 항변만 하고 있는데 일단은 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 체포 동의안이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정치적 탄압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성 성격이 짙다라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치적 판단 속에서의 영장 발부 여부를 판사 한두 명한테 맡긴다? 그 판사는 무슨 죄입니까? 결국은 그 판사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주면 동의해주면 이건 부담 없네. 결국 구속 수사를
동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그러면 구속되었다라면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저 사람은 무슨 혐의로 해서 구속됐던 사람 이렇게 낙인이 찍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가결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수사들이 많이 붙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가결시킨다. 그러면 재판부에 한번 판단을 받아봄으로써 이거 반격의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하세요라고 동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만약에 그런데 체포하세요라고 국회까지 동의를 해줬는데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진영 간으로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판단을 내린 판사를 보수정에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것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하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조금 더 불리하겠죠. 예,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재판이 가능한데 네. 결국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하고 법적인 판단은 재판에서 이제 밝혀지는 것인데 네.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구속도 불가능하고. 그런데 뭐 조사하라 그러면 나가면 되지. 구속시킨다 그러면 구속되면 되지. 그러면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도 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될지 안 될지 그걸 한번 법원의 판사로부터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불체포 특권이요. 대선 전에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 입으로 불체포 특권 저희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본인부터 안 지키세요. 불체포 특권 뭐였어요? 독재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 하던 분들 막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 보내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죄가 지금 민주화 운동한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비리, 혐의, 의혹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 이번에 확실하게 본인 스스로가 먼저 뭐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아보겠습니다 하면서 털어버리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요 나중에 백현동이라든지 아니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검찰이 함부로 영장 못 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판단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판단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계속 그냥 구속되십시오라는 의견을 국민의힘 쪽에서 낼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잘못이 없는데 왜 구속당하느냐 재판을 통해서 가리겠다라고 반복되는 주장을 아마도 1년 내내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을 노리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에 어떤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뭐 이것을 뭐 국민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예. 불체포 특권 얘기했는데요. 나는 그 제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나는 체포당하겠습니다 라는 말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대통령에 대한 민형사상 그 소추 면제권과 똑같은 겁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이러한 보장을 받고 활동을 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바꿔서 불체포 특권을 없애려면 대통령에 대한 그 소추 면제권까지 함께 없애준다라고 하면 아마도 가능할 터인데 똑같은 국민의 대표인데 누구는 막대하고 누구만 이렇게 보호하고 그러면 어떻게 대표로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정치 포퓰리즘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바꾸는 데에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본인이 포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대선 전이라든지 지방선거 전에 잠깐만 정확하게 나만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서달라라는 말을 분명히 했고 그러면 이 불체포 특권 없애는데 동의한다라는 거였어요. 어쨌든 본인이 네. 포기하신다고 그런 동의했기 때문에 나는 체포 동의안 뭐 이런 그 불체포 특권 그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권한 나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좀 너무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지금과 일관된 그러한 논리가 구성이 되려면은 저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제가 포기 안 하고요. 정치권에서 논의되면은 그때 한번 포기하는 거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부터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포기하겠습니다. 정치 개혁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말씀과 지금의 행동은 좀 다른 부분은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라고 예. 말씀드려요.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럼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많이 적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한두 표야 나오겠죠. 한두 표 정도. 한두 표야 나오겠죠. 이상민 장관 그 탄핵할 때도 뭐 제가 알기로는 네. 한두 표 정도의 기권표가 있었던 것, 무효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아,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두 표 정도의 무효표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거나 혹은 동의도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뭐 저 유추가 가능한데요. 네. 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다만 정의당 같은 경우가 찬성 입장을 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빠지는 정도가 한 그 6표 정도? 네. 이 정도 빠지는 상태로 똑같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민주당의 붕괴를 뜻하고 그것은 친명이든 비명이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혹은 지켜야 한다라는 정서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제1당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최대한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게끔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지 이재명 체제를 없자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검찰이 금명간의 결정을 내린다고 했고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그걸 가정을 하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러 이제 국회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웅래 의원 때 좀 그게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결과론적인 해석과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 노웅래 의원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구체적으로 했으니까 제발 민주당 의원님들도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해주세요라고 설명을 한 거였죠. 예. 근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화를 엄청 내셨잖아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은 거의 똑같은 수준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서 체포 동의안이 처리돼야 된다라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 지금 뭐 정진상, 김용 어떤 진술도 못 끌어냈고 실질적으로 지시했다라는 그런 내용, 돈 받았다는 내용 아무것도 없는데 왜 체포를 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이러이러한 거는 하나 있어요.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어떤 그 스모킹건이 될 만한 이제 검찰이 판단하기에 스모킹건이라고 판단할 만한 것들 가져올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것들은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는 저번에 부스럭거렸다는 저 네. 소리 자체가 예. 노웅래 의원 상당히 좀 치사하고 치졸한 그런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조금 보여줌으로써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 보복 우리가 그것만 갖고 수사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만 갖고 체포영장 친 거 아닙니다. 라고 항변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근거는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구속영장이 금명간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을 접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점도 좀 변수가 될까요? 그렇죠. 지금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작년에 12월 16일 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을 네. 만났단 말이에요. 네. 네. 한 달 동안 김용, 정진상, 이화영 이렇게 쭉 다 만났어요. 지금 여당에서는 입 맞춘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회유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정성호 의원이 저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한 것들이 검찰에서 되게 이례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야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내가 조언해 준 예. 것뿐이야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변호사 선임이야 이미 변호인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심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우리 너희들을 아직 잊지 않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정치적인 제기하는 거 우리가 다 뒷받침해 줄게. 그런 식의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을 여러 개를 하셨으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묻고 싶어요. 이 소리가 돈봉투 부스럭 꺼지는 소리인지 종이 구기는 소리인지 녹음기를 통해서 본인이 구분할 수 있는지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화가 났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란표가 네. 나왔던 것이거든요. 증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체포 동의안 설명을 하면서 아마도 증거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게 불가능한 것이 그게 이 사건은 이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관련자들이. 네. 그 속에서 물증이 나온 것이 없어요. 결국 말뿐이란 말이죠. 그리고 돈과 관련된 것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어떤 그 물증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들었다더라라는 것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구속 사유를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다. 의회에서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성호 의원이 네. 회유하고 입맞추기 한다. 정성호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편이든 남의 편이든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예. 그 장소 변경 접견, 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특별면회라고 얘기했던 여기에는 교도관 입회를 해요. 네. 여기서 무슨 회유를 하고 무슨 입맞추기를 하겠습니까? 실제 회유와 입맞춤을 하려면 변호사 접견을 하면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비밀스럽게 본인을 방어해야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회유와 입맞춤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교도관 입회하는 데서 회유와 입맞춤을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연말 연치 그리고 설을 앞두고 해서 쭉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수 접견 그 특별 면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 기간 전에 신청을 하고 네. 일주일여 전에 확정 여부를 통보를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날짜가 무슨 뭐 그때 쌍방울에 누가 들어왔다, 누가 구속됐다, 그 다음 날 만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썰을 갖다 붙이는데 일주일 전 혹은 그 신청을 한 뭐 2주 전부터 언제쯤엔 누가 잡힐 것 같아, 누가 들어올 것 같아 이거 예상하고 합니까? 아, 그게 미리 좀 미리 상당 하는 기간 전에 겁니다.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요.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성우 의원 말로는 난 특혜를 보지 않았다. 일반인도 장소 변경 접견을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다. 그 심사를 하는 거죠. 심사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일주일 전에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보수 진영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행정 실무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와웅하는 것이고 접견을 통해서 그런 비슷한 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알리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정진상 씨에게 저는 워낙 오래전이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이야기를 정진상 씨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억을 최대한 잘 더듬어서 그때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그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서 박지원 씨의 옛날 예라든지 뭐 그때 돈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때 보니까 어디 비행기 표가 있더라.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네. 이런 충고를 해준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그게 어떻게 그 말 맞추기고 회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때 면회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국민의힘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아마도 그때 정성호 의원이 왔다 갔으니까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공격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인 것 같은데 결국은 검찰 행정의 신뢰를 법무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어찌 보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정성호 의원의 주장이 좀 사실상 사실에 더 가까워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저 특별 면회도 특권이에요. 저거 되게 제한적이에요. 예. 일반인들이 저거 신청하면 거의 다 안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 특별 면회를 해준다라는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아, 그 제가 규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깐난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감옥 갔어요. 깐난아이 한번 만져보고 싶잖아요. 예. 근데 일반 면회하면은 이런 차단막이 있어가지고 못 만지니까 네. 미성년자가 있을 때는 해주는데 저렇게 국회의원들이나 좀 권력자들이 특별 면회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좀 해줘요. 저도 국회 있을 때 많이 좀 신청을 해봤었는데 저것도 좀 없어져야 될 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정성호 의원께서 하신 말씀들을 띄엄띄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회유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정진상, 김용 다음번 대통령 이대로 버티면은 이재명이 다음번 대통령 되니까 너희들 흔들리면 안 돼. 알았지? 다른 알리바이 만들어. 이거는 누가 봐도 여러 가지로 회유한 것이 아닌가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상황들을 또 전반적으로 다 봐야지 또 정성호 의원께서 또 그렇지 않을 뿐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게 접견했던 내용 전체를 아예 공개하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요지만 적으니까 교도관이 잠깐 이렇게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딴 생각하면 그 못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다 녹취가 아니고 그렇죠. 녹취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 적는 수준이니까 교도관의 사적인 생각도 좀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만난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정성호 의원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전 동료 의원으로서 갔다 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검을 하려면 법사위에서 하던가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법사위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본회의에서 추진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의당에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뭐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현재는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정의당에서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안 되면 그때 판단하겠다. 그때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특검에 동의한다라는 네. 것으로 이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수사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수사처럼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소되는 수사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증받는다면 특검 필요 없죠. 그런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하는지 국민들은 다 알아요.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힘센 자이기 때문에 예. 검찰은 검찰 선배인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손대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지금 대장동 특검이 국민적 공분을 더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막 몰아붙이면 동의도 될 듯해요. 어쩌면. 그런데 대장동 특검 먼저 성사시키고 예.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그 다음으로 보자라고 하는 정치적 셈법과 더불어서 또 지금 정치개혁 시즌 아니겠습니까? 4월 초까지 정치개혁 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때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네. 정의당이 주장하고 결국 쟁취해냈는데 이것이 이제 꼼수에 의해서 무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때 정치개혁의 어떤 성과물들을 하나 얻기 위한 이런 협상물로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들도 하고 있는데 예. 일정 정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 제 상상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궁금해가지고 그 정의당에서는 지금 저기 불체포 특권 내려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의 그 수사 상황과 그런 것들이 좀 연동돼서 협상이 될 수 있을까요? 불체포 특권 가결 부결 여부는 정의당의 뭐 찬성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정의당에서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으면 우리가 특검에 찬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라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체포 동의안 내지 마라. 내가 구속될 테니. 혹은 심사를 받겠다. 그렇죠. 예. 예. 회기 중이기 때문에 법은 정해져 있어요. 법은 예. 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난 그렇게 하겠다. 표결 절차 밟아주지 말아달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이 회기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2월 회기 끝나고 3월 회기에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두어서 근데 이때 가서 조사 받겠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사는 다 받았고 구속 여부를 이제 그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검찰도 이 사안을 다루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개인이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함부로 포기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나는 민형사상 소추권 면제를 다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포기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체포 특권이 본인은 주장했기 때문에 본인은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공격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화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예. 이런 부분이고 조금 아까 정의당은 마치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여부와 관련해서는 키를 쥐고 있지 않다. 다만 범야권연대가 어떤 건마다 좀 달라진다라는 네.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죠. 네. 그런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줄기로 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검찰에서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저는 정의당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주장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소장님 생각도 들을게요. 저는 좀 특검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반박하는 내용의 논리가 두 가지예요.
아니 이번에 조사받고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거나 공모했다라고 직접적인 진술한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건 맞는데 그건 김건희 여사는 몰랐던 거야. 네. 이런 식의 첫 번째 방어막이고 또 하나는 아니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당신들 기소조차 못했잖아. 근데 뭔 죄가 있다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통정 매매와 관련해서 제3자들 간에 이런 녹취록이 나와 있거든요. 네. 공판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그런 수사팀, 검사들 다 지금 뿔뿔이 다 흩어져 나 버렸어요. 네. 이 상황을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조국 전 장관, 뭐 윤미향 의원 관련된 수사팀 불편하니까 다 해체시켜 버렸거든요.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기적인 인사고 본인이 원해가지고 우리가 외국에도 보내주고 통영에도 보내주고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뭔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집권기간 5년 내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했잖아 저런 야당의 주장을 계속 받지 말고요. 네. 전혀 특검을 통해서 깨끗하게 떳떳하면 깨끗하게 그냥 떨쳐버리고 가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수 참패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특검 가기 전에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면요. 지금 땅에 떨어진 검찰의 권위도 위신도 회복할 수가 있고 그게 답이라고 봐요. 그런데 예. 아마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 내의 검사이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검사이었어요. 바로 직속상관 그 부인과 관련된 수사를 안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묻고 수사하고라고 한다면 그거 관련된 질문 답변이 있을 텐데 안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안 나오는 거고 그 무죄 근거로 이야기하는 전주 70억 정도 된 그 네. 전주가 실제 그 돈만 맡긴 것이지 조작을 함께한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 부분은 좀 다른 게 그 어떤 그 아까 얘기한 녹취록도 있고 그리고 메시지 내용들도 있어요. 곧바로 그 얘기 나오자마자 김건희 여사가 팔고 그 장모 친정어머니가 사고 이런 거래들이 아직도 현재 남아 있는 게 48건 정도가 네. 유죄 범주 내에 있는 건데 남아 있어서 이런 의혹을 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깨끗하게 풀리면 민주당의 주장이 그동안 정치적 공격이었다라고 밝혀지겠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면 좋겠죠. 그러면 특검을 둘러싼 공방도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여당 전당대회 오늘 첫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망을 좀 해볼 텐데 먼저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질문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들어보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질문을 좀 해야죠. 입장이 모호한 안철수 대표에게는 좀 제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지난 한 2주 동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무슨 질문 할 것 같습니까? 상향식 공천 할 거냐 안 할 거냐. 상향식 공천.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이제 일반 대중 관점에 봤을 때 네. 정상인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관점. 어. 그런 질문인지 몇 개 있겠죠. 그러니까 정상인인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정치인인지 예.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해야죠. 아,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저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보고 할진 모르겠고요. 아. 저라면 가서 당연히 물어보죠. 저 라디오 인터뷰 뒤에 예상 답변까지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질문만 준비했습니다. 질문 어떤 거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 저 얘기 듣고 천하람 후보가 상당히 좀 화냈어요. 아, 아니 그거를 지금 알려주면 어떡하느냐. 그럼 상대방에서 지금 답변 대비를 하고 준비할 있을 거 텐데. 아니냐. 그렇게 원론적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면은 안 된다. 순간적으로 딱 물어봐가지고 당황시켜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 있잖아요. 예. 네. 과거 했던 말하고 지금 주장과 행동이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것만 몇 가지 톡톡 건드려도 두 분은 상당히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 TV 토론팀에서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 이후에 꽤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뭐 관심은 좀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 보고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물어보면 뭐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뭐 예상 답변들도 뭐 돌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칫
그냥 바지 사장 만들기 전당대회로 전락할 뻔했는데 천하람 후보가 나와서 활기를 좀 보이고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천하람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천하람 후보가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그 4인방 모두가 최고위원이 되면 네. 국민의힘이 과거 이준석 시절보다 훨씬 더 액티브한 그런 변화하는 여당, 변화하는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다음번 총선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정말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될 텐데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걸 지금 대통령에게 저렇게 대드는 윤핵관에게 무모할 정도로 간신배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덤벼드는 저 청년을 용인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네. 그 전에 우리가 당정 분리하면서 대통령이 총재의 권한을 다 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명예총재로 추대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국민의힘에서 명예 당 대표. 예, 명예 당 대표로 나와야 돼. 뭐 그런 얘기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화가 나니까 말도 좀 없습니다. 예.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오가지는 않을 텐데 예. 그렇게 상식 있는 분들이 투표장에 나올까? 저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니라고 봐요. 마지막 30초 남았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가 황교안 대표 같아요. 오. 갑자기요? 네, 황교안 대표가 처음 얘기 나온 것 같아요. 네, 황교안 대표가 과연 끝까지 완주를 할 거냐, 아니면은 중간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기현 후보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손은 들어줄지, 그러면은 결선 안 가고 1차에서 끝날 수가 근데 있어요. 황교안 대표가 공천권을 받을 수 있단 말씀이세요? 여러 가지 지분을 요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얘기되면 황교안 대표가 드랍을 해서 김기현 대표가 1차에서 과반수 득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아요. 그거 포인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갑자기 말씀도 새로운 관점 포인트가 훅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TV 토론에서 어떤 또 비전이 좀 나올지 좀 봐야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